영국 대학원 박사 과정에 어떻게 전액 장학생으로 붙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화장을 예쁘게 한 날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찍게 됐어요. 그런데 눈썹이 눈에 들어와서 눈썹만 그리고 할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예의를 조금 차린 느낌이라서 계속 이어나갈게요. 일단 저는 더럼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학과 박사 과정으로 와 있고요. 처음에는 장학금 생각하고 영국 학교 박사 지원한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이 풀 펀딩을 준다고 해서 미국 학교에 재작년에 지원을 했다가 몽땅 다 떨어지고 나 공부하게만 할 수 있는 학교에 가자 이래서 결국 영국까지 눈을 돌려서 영국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박사과정 지원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번, 자기 연구 관심사와 잘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그분의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게 모으세요. 그 교수님의 논문 2편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 방법을 쓰셨는지도 좀 중요해요. 여기는 그 연구 방법과 연구 관심사 2개가 딱 맞아야 더 잘 뽑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은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사실 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칠 때만 대충 공부했지 뭔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그 교수님의 제자가 쓴 방법론이 그 민족지학 연구, 에스노그래피여가지고 그거를 좀 참조해서 제 연구 제안서를 써서 영국에 있는 교수님 총 5분 정도한테 메일을 보냈던 것 같고, 아니에요. 5분이 아마 최소고, 그래도 한 7분한테 보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분, 아니야, 3명, 4분은 답장이 안 오셨고, 한 나머지 3분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일단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메일의 답장 속도는 거의 일주일 안에 옵니다. 아닌 분들은 저 무슨 여기 학교 붙고서 1년이 지나고 답장이 왔어요. 그, 네, 그분들은 확실히 나한테 관심이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답장이 늦게 오면 아, 이 사람이랑 나랑 리서치 핏이 별로 안 맞거나 이 사람이 박사를 별로 안 뽑고 싶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메일은 어떤 내용이었나? 아, 이렇게 보냈네요. 그레첸 라센 교수님께 저희 지금 슈퍼바이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지연이고 나는 그 박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한다. 난 석사에서 뭐 했고 그리고 석사에서 이걸 함으로써 내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음악 산업 관련 일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리고 나는 너의 논문 이거에 감명을 받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교수님이 박사생을 받는지 궁금하다. 내 연구 제안서랑 이력서를 첨부하니 참고해주길 바랄게. 라고 보냈어요. 이메일 읽는다고 안경을 꼈습니다. 답장이 Dear 지연, 더럼 대학교에서 박사 생활하는 거에 흥미를 가져줘서 고마워. 그리고 뭐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왜냐면은 이분은 아예 오토매틱 답장으로 나 어디 휴가가 있으니까 답장을 못 할 거야 라고 오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주, 3주 더 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제 프로포절이 딱 흥미로웠는지 줌 미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줌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줌 미팅 진행하면서 제가 영어를 엄청 플루언트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엄청 버벅거리고 되게 이런 거 많이 했는데도 되게 참을성 있게 잘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 미팅이 무섭다고 컨택을 못 하거나 회의를 안 하시거나 그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미팅을 통해서 저는 결국 교수님한테 엄청 많은 조언을 얻어서 제 연구 제안서의 반을 갈아엎었어요. 물론 관련 있는 연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긴 했지만, 음, 저보고 제 연구 제안서에 있는 내용은 너무 뻔하니까 그 뻔한 거 하면 안 된다. 더 오리지널리티 있는 걸로 해라. 이래서 교수님이랑 줌 미팅을 한 세 번, 네 번 더 하면서 갈아치우고 마지막으로 나 더 이상 너 리서치 프로포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면 잘했다. 이제 내봐라. 이래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럼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지원하면서 어떤 서류들을 넣었는지 보면 추천서 2장, 제가 일했던 상사한테 한 장 받고 그리고 경영대학 교수님한테 한 장 받았어요. 그렇게 2장 받았고 그리고 제가 영어로 다 썼어요. 사인만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못 받는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들 그럽니다. Personal Statement, SOP라고 하죠. 제 일대기.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제 인생 전반을 통틀 일대기 넣고 연구 제안서, 그리고 영어 점수. 저는 토플을 냈어요. IELTS는 이전에 석사 갈 때 했었는데 박사는 미국으로 그때 가고 싶어서 한창 토플을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괜히 다시 IELTS 하려면 책도 세야 되고 이래가지고 토플을 미친 듯이 했는데 그 토플에 대한 할 얘기도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가 토플 점수가 막 아웃오픽이라고 라이팅 점수 막 19점 받고 미끄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리딩, 리스닝 만점, 스피킹, 라이팅 뭐 25점, 26점 이렇게 받았나? 그렇게 해서 총 111점을 받아서 영어 점수는 따로 만드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팁인데 그때 가서 토플 팁 영상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제 경험상 크리스마스 전후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싶듯이 ETS가. 그래서 그 전까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된다 안 된다 나 포기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크리스마스까지 보세요. 그럼 분명히 점수 잘 나와요. 진짜 보장합니다. 제가 2번 겪었어요. 그렇게 내고서 이제 박사 과정 인터뷰를 하자고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인터뷰는 저는 한 40분 했어요. 꽤 길었죠. 그 연구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제 연구에 대한 그 발표를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솔직히 리서치 프로포즈를 썼으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워낙 줌으로 하니까 제가 그냥 달달 읽기만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별로 깊은 질문 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국 학교는 인터뷰 질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어요. 뭐 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냐, 하여튼 연구 방법은 왜 이걸 쓰려고 했냐, 이런 식으로 연구 자체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디펜스를 잘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그리고 저 인터뷰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들어오셨냐면은 박사과정 리더, 담당 교수님, 그리고 여기는 슈퍼바이저가 2명 있어서 저의 제2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같이 들어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합격했다고 왔어요. 사실 제 꿈이 박사과정은 돈박과자였어요. 항상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했던 꿈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박사과정 갈지 안 갈지도 몰랐고 토플 점수도 79점 이럴 때였는데 그냥 무작정 생각했어요. 나는 박사과정은 돈 받고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 가야지.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마케팅 전공으로 올지도 몰랐고 첼로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계속 생각했고
그랬죠. 이제 교수님도 처음에 미팅할 때 너는 인터내셔널이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있으니까 신청은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딜 봐도 영국 장학금 받기 어렵다. 절대 장학금 못 받고 간다. 아니면은 조금밖에 못 받는다. 뭐 3분의 1, 뭐 2분의 1 투이션 피 2분의 1 감면. 아니면 투이션 피는 내주되 생활비는 안 받는 약간 그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속으로 그냥 생활비는 어떻게 해볼 테니까 투이션 피 1년에 한 3, 4천만 원이니까 그것만 어떻게 4년 코스거든요. 커버돼서 1억 2천 아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학교 장학금 그 신청하라는 곳에 신청을 했죠. 또 근데 사실 신청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있던 거 내면 됐었거든요. 그 서류들이 이력서 그리고 이 추천서인데 장학금용 추천서여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슈퍼바이저 교수님한테 나 장학금 신청할 건데 이번 붙었으니까 혹시 교수님이 장학금 추천서 써줄 수 있냐 이랬더니 학교 교수님이 써주셨어요. 운이 좋게. 너무 당연하지 내가 당연히 써줄게 이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또 연구 제안서를 따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몇 자 줄이고 조금 더 말되게 고친 정도? 뭐 제가 3,500자를 썼으면 3,000자로 줄였어요 그거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고 기대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랬는데 한 달 지났나? 갑자기 장학금 관련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보냈었던 걸 확인받는 이메일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수업료랑 생활비까지 받는 장학생이 됐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메일을 한 70원 정도밖에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그 미국 박사하는 지원님에게 또 했었는데 자기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 좋게 정말 럭키하게 잘 왔습니다. 절대 안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인데 요새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 좋아졌고 플러스 EU에서 나오면서 유럽권 애들 장학금 주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실 여기는 런던이 아니라서 여기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런던만큼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서 생활비를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영국이 요새 물가도 오르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가기 전에 10% 인상해준다고 저 생활비 그런 메일도 받고 진짜 10% 인상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 나 이제 돈 받고 공부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왔는데 또 오니까 고민이 많아지네요. 막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제 장학금 얘기는 끝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대 아니고 그래도 약간 문과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셜 사이언스 쪽. 그러니까 너무 공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고 두드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